그러면 이제 법이 79년 그 대만 관계법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또 지지난주에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당연히 중국도 대만에서 전쟁을 벌이면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공격을 하면 좋던 싫던 간에 법에 따라서 참전을 해야 되는 거네요. 미군은. 그렇죠. 그냥 우리 시끄러우니까 하지마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무조건 참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침공설 시나리오는요. 네네네. 그 100% 다 미국발이에요. 중국발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중국이 무력 통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약서도 그렇고 뭐 답안지도 그렇지만 이게 날짜하고 이게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계약서는 계약서가 아니에요. 네. 그 대만 침공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침공하냐 이게 없어 중국은. 근데 중국은 항상 이번에 시진핑 주석도 통일을 해야 한다, 완수해야 그렇죠. 한다, 이 업을 달성해야 한다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생각을 해보시면 남북한의 이제 대치 상태에 있으면서 역대 이제 대통령들 연두기자회견 할 때 항상 남북 통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봐야지. 근데 언제 남북 통일하냐? 2025년이냐, 2020년이냐, 2018년이냐를 한 번도 지정한 적이 없잖아요. 그 당위성을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2025년에 공격한다, 27년에 공격한다, 뭐 창당 100주년에 공격한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100% 미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왜 이제 말이 안 되냐면 네. 일단은 이게 공격을 해서 이기려고 그러면 군사력은 경제력이 기본적으로 받침이 돼야 돼요. 네.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면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난 다음번에 공격해야 이길 승산이 있지. 경제 규모가 아직도 미국의 60~7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붙었다 그러면 군사력은 훨씬 낮은데 그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걸 손자병법을 알고 있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질싸움을 한다? 그거는 있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미국이 왜 그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계속적으로 내냐 그러면 두 가지 이득이 있어요. 이게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이득이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도 일본이 뭐 정치적으로 뭔가 생겼을 때 항상 독도 문제를 걸고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린 독도 문제가 나오면 절대 뭐 정부든 사회가 가만 못 있죠. 흥분하게 되죠. 흥분하죠. 근데 결과는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렇죠. 어차피 우리 땅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독도 문제하고 똑같은 대만 문제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저거 우리 땅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독도 문제를 건드렸다 그러면 중국 사회 전체가 또 중국 대만을 정치가 그렇죠. 이게 흥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거가 있고 실리는 뭐냐 그러면 그게 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불안해하는 것은 중국 본토가 아니라 대만인들이에요. 그래서 대만인들은 불안하니까 무기를 사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무기를 사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바이든 정부까지 보면은 역대 정부들이 항상 무기를 팔았는데 대략 제가 계산해보면 작년 말까지 한 890억으로치 무기를 팔았어요. 대만이 산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자극해서 이제 핑계거리를 만들고 싸울 수 있는 핑계를 만들고 그리고 뒤로는 돈을 챙기는 것이 이제 미국의 대만 침공설이죠. 그런데 그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대부분 미국발이다. 100%. 아니 근데 저는 잠깐 놀란 게 제가 좀 몰랐던 소식이 TSMC가 중국에 접수되면 미국이 먼저 폭파시킨다. 그렇죠. 그 폭파해야죠. 안 그러면은 그러면 그 첨단 기술 다 빼앗기는 이게 게. 미국이 TSMC를 만약에 보유를 못하고 중국이 폭파시켰다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반도체 기술 똑같아지는 거죠. 반도체 원시시대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전쟁을 안 하고 중국이 대만을 접수했다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간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이 그대로 갖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이 같은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못 먹는 떡 그것은 내가 이제 아무도 못 먹게 한다. 그 흙을 썩는 것이 맞죠. 그게 이제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대만 사람들이 왜 이제 친미 정부 뭐 친중 정부 둘 다 이제 안 믿냐면 바로 미국이 우리를 전쟁이 났을 때 군대 파견 도와줄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백악관 안보 담당이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건 대통령 의중과 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못 믿다. 못 믿겠다. 대만 입장에서. 그렇죠. 대만 입장에서는. 그게 있고 또 중국은 항상 공격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못 믿겠고
그래서 이번 선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다리 걸치기를 선택이.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좋은 말로는 대만의 국민들은 양다리 걸쳐서 약간 선타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애매해지는 거고 약간 왕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 대만은 그냥 계속 선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는요, 약소국의 모든 약소국의 숙명이죠. 그래서 뭐 한 줄에 줄 서는 건 좋기는 하지만 우리도 뭐 사드 때 우리가 뭐 아니 전봇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누가 CCTV 하나 달겠다고 우리 옆집 CCTV 달았는데 그 CCTV 갖고 그 옆집 안방을 들여다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방을 도찰당한 사람은 CCTV를 단놈을 그 패고 싸워야지. 그 그냥 전봇대에 있는 그 전봇대 주인을 갖다가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도리 안 맞잖아요. 그 사드 사태가 딱 그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그리고 뭐 그런 말이 이제 중국에도 있는데 그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주는 거. 그 상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면 그 가운데 있는 약한 놈을 대리로 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드 사태 때는 우리가 닭이 됐고 지금 반도체 전쟁에서는 대만이 닭이죠. 그래서 대만을 패는 거죠. 미국, 중국 서로가. 참 뭐 남일 같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대만하고 수교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예전에 끊었죠. 중국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대만하고의 관계는 그냥 지금처럼 쭉 간다라고 보면 될까요? 미국의 스탠스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 사실 이제 대만의 총통선거는 이제 시작이었던 거고 거의 40개국에서 뭐 대선이나 총선 같은 굵직한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이제 11월 미국의 대선이 될 테고요. 근데 얼마 전에 쓰신 글 보니까 리더십 부재 시대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뭐 지금 G7 국가들 같은 경우에요. 그 정치 지도자들의 대통령, 총통, 뭐 총리들의 지지율이 40%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뭐 기시다 같은 경우는 뭐 20%대도 안 되는 네. 뭐 이렇다가 보니까 이게 선거에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정책이나 뭐 이런 것이 그 흡인력이나 실행력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IPF니 치포니 뭐 이런 걸 하지만 이게 다 정부 간의 협약이지 정부의 그 공식적인 조약이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렇죠. 정권 바뀌면 새 정부 들어서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일단 뭐 IPF, 뭐 치포 이런 것도 다 그냥 계모임 같은 거죠. 그렇죠. 정부 간 협약이죠. 예.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 그거는 바로 파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미국도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맺어놓은 그런 이제 동맹의 형식의 이런 협약들은 뭐 당연히 파기하지 않겠습니까? 다 엎어 이렇게 될 테고. 그렇죠. 미국 대선 이제 11월 또 이거 사실 이거 금방 가긴 할 텐데 글쎄요 외신을 보면 조금 바이든이 불리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고 그 판세나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 미칠 영향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빅데이터 요즘 많이 좋아하는데 1980년 이후에 빅데이터를 보면요. 네. 그 GDP가 2% 밑으로 내려가면 집권 여당이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성장률이. 그렇죠. 40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보야 경제라는 거를 네네. 그게 선거에는 철칙이죠. 그래서 금년은 뭐 미국이 좋았지만 2023년은 이제 금년 2024년에 미국의 GDP를 2% 보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어떤 연구소도. 1%대 전망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뭐 앞에 안 보이면 이제 역사책을 뒤집어 보라고 그러잖아요. 예. 최근 40년간의 미국의 그 선거하고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보면 이 바이든의 이제 경쟁 상대가 누굴지 모르지만 바이든의 승산은 굉장히 낮다. 오히려 이제 바이든의 탈락에 포스트 바이든 이제 이걸 우리로서는 준비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트럼프다 그러면 지금 뭐 공화당 같은 경우에 니키 헬리가 뭐 한 20%대라고 그러지만 예. 그거는 이제 올라왔다는 얘기고 여전히 트럼프는 40%, 48%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면 공화당 내에서의 지지율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를 차기 대권 주자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최근 뭐 4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이제 외교 정책이나 특히 대중 정책은 미국하고 같은 스탠스를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트럼프가 되면 이게 홀랑 뒤집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지금 바이든 스탠스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포스트 바이든에 대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고 또 대응할 건지 그거 진짜 뭐 고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런 고민 뭐 그런 전략 이런 거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간신히 뭐 IRA라든지 바이든 정책에 이제 적응을 했는데 다시 이거 4년 전으로 백도 해야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굉장한 리스크가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뭐 뭐든지 다 그렇지만 계란 한 방울이 남으면 리스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하고 배터리를 다 미국에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바이든 베이스를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는 대놓고 IRA 지금 폐지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 뭐 작년만 해도 재정 적자가 1조 달러 이상 나는데 트럼프가 뭐 기존의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만약 잡게 되면 재정 적자를 이유로 전임 정권이나 이제 지도자가 했던 거를 엎거나 줄여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반도체 보조금이나 배터리 보조금 이것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많이 줄이거나 이제 대응책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론적으로 보더라도 공장은 시장 가까운 데 짓는 거지 보조금 많이 주는 데 짓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우리로서는 뭐 미국의 그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진 것이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진 건 사실은 아니죠. 그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일은 벌어졌지만 만약에 이 IRA나 이제 칩스법에서의 보조금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공장 짓는 속도나 규모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러면 또 이제 트럼프가 나서서 또 막 회초리 들고 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건지를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추지 않고 그냥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제 기술만 털리고 이제 적자만 크게 내는 이제 기술 강도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요령을 피워서라도 그렇죠. 아이고 지금 공장 짓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조금 일단 천천히 해볼게요 하면서 이렇게 대선도 한번 보고 아이고 우리 마저 지으려면 보조금 계속 주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놓고 그래서 이제 상대가 할 수 없는 걸 갖고 있으면 그런 것이 밉지만 이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우리로서는 반도체, 우리의 지금 배터리. 만약에 현재와 같은 정도로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면요. 아마 네. 2026, 7년에는 전 세계적인 파운드리 첨단 반도 엄청난 공급광이 생길 수 있어요. 다 뭐 200억 불, 400억 불 막 퍼지기 때문에 뭐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다 설비 투자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로서는 그렇게 되면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지금 5나노, 3나노를 하지만 아마 2년 반 뒤는 5나노는 레가시 기술이 되고 2나노나 1나노로 갈 건데 그때 네. 이제 우리가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은 EUV 노광 장비예요. 그래서 TSMC도 이제 잘하는 이유가 노광 장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런 건데 네. 지금 ASML이 그거를 이제 그렇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뭐 50대 겨우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공장은 지어놓고 그 핑계를 ASML을 댈 수 있는 거죠. 핵심 장비 구독이 안 돼서 우리가 이제 공장 완공을 딜레이 시켜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우리로서는 이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만 그런 이제 핑계거리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첨단 시설을 미국에 지으려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에서 EUV 장비 제때제때 안 줘가지고 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런 전략으로. 그러네요. 근데 파운드리도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정도예요?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파운드리 시장이 한 1,200억 불 뭐 그 정도 수준인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TSMC가 지금 미국에 하면 450억 불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도 250억 불 그리고 인텔도 한 400억 불 투자를 해요. 네. 미국에 투자하는 것만. 그렇죠. 그것만 해도 거의 1,000억 불 가까이 되는 건데 뭐 매출액이 2020년에는 1,200억, 1,300억 수준인데 설비 투자를 그 정도 했다? 그럼 과하죠. 아하. 그대로 정말 액면대로 다 시행이 된다면. 그리고 또 우리 소장님이 예전에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만 17년인가 18년인가 예. 하셨기 때문에 또 요거 좀 더 여쭤보면은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 엄청나게 또 확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AI 반도체도 하고 그것도 이제 미국에다가 파운드리 크게 또 짓는다고 하고 미국 정부도 좀 도와주려고 하고 혹시 이게 대만 뭐 TSMC 좀 편중된 요걸 좀 줄이기 위한 하나의 보관일까요? 미국 입장에서? 당연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은요. 그 아이러니하지만 이제 국산화라고 하는 것은 후진국이 하는 것, 기술 후발국이 하는 게 국산화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근데 이제 아이러니지만 지금 미국이 메이드 인 USA를 하려고 해요. 반도체 메이드 인 USA.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그 3교대로 365일 무조건 돌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원가가 맞는 건데 그 3교대 산업은 이제 인당 소득이 2만 불 넘으면 역사를 보면 살아남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미국이 7, 8만 달러대의 소득에서 과연 3교대 비즈니스가 될 거냐 이걸 하나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이제 하이테크 산업이라는 것은 방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이게 오퍼레이션은 손가락 산업이지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그 공장에서 이게 완전히 방진복 입고서 거기에 눈만 이제 보이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장은 뭐 지을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숙련공이 이미 40년 전에 뭐 반도체 산업이 일본으로 한국으로 지금 대만으로 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숙련공이 있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인텔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로드맵이 하나 있고 또 네. 정부도 메이드인 이제 USA를 하고 싶은데 결국은 뜸부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네 알이 없기 때문에 한국하고 대만 알을 가져다가 지금 이제 새끼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둘 다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걸 하나 하려고는 하지만 문제는 인텔은 그 기술력도 그 사이에 게을러가지고 이게 실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수율을 맞추는 건 별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보면 TSMC가 자기네 공장은 지었지만 미국 엔지니어들 써봤더니 수율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세기 2대를 이제 빌려가지고 200명인가 500명인가 하는 대만 엔지니어들 가족들까지 다 통째로 다 싣고 가가지고 지금 공장 오퍼레이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듯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밤 12시 새벽 1시에 이제 공장에서 기계가 에러가 났다. 그러면 대만 같은 경우는 전화하면 바로 총알처럼 엔지니어가 와서 고치는데 네. 미국엔 전화하면 알았어. 내일 내가 8시에 출근해가지고 봐줄게.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 있을 수 없는 이제 그 비즈니스 하는 이제 뭐 일하는 노동자들의 태도가 이게 달라가지고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아하. 약간 요거는 인텔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만큼의 수요를 뽑아낼 수 있을지는 가봐야 하는 거고, 다만 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안보 측면에서도 인텔을 조금 몰아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하려고 사실은 보조금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받으면 대만하고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정보 접근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제 예를 들면 CIA나 FBI가 이게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삼성 라인, TS 라인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자료 내라.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이제 사인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정보기관이 국가 안보에만 쓰면 다행인데 네. 그걸 그대로 통째로 이제 묶어가지고 인텔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 끝나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TSMC나 삼성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삼성도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했고. 그렇죠. 그게 지금 내도록 어떻게 강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그 보조금 받으려면 그거 사인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조금 됐습니다. 그냥 넣어두세요. 그렇죠. 우리 이거 자료 안 드릴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조금을 안 받으면 원가를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세상에 공짜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짜 주무시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아니 그것도 돈도 한두 푼이 아니고 66조를 그걸 자기네 나라 기업도 아닌 외국 기업한테 주겠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얻으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보조금 받고 나서 기술 내놓으라는 거죠. 독을 바른 사과네요. 그럼요.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사과를 약간 뒷면을 돌려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기러기가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날아가 버렸는데 그 기러기를 다시 잡아오겠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산업이 철광학, 조선기계, 반도체, 뭐 핸드폰 다가 네.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중국으로 건너가는 이 산업 국제적 이전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는 이제 중국까지 가 있는 반도체를 다시 역주행시키겠다는 거죠. 그걸 다시 미국으로 불러오겠다는 건데 첨단 기술의 역사를 보면 시발점하고 종착역이 같았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반도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역주행을 하면 고속도로 역주행하면 사고 무진하잖아요. 근데 그 사고를 이제 미국이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운전한 놈 네가 책임져라 이런 건데 그러면 그 리스크를 과연 이제 기업들이 질 수 있냐.
이제 그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뒤에 오는 놈을 이제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려서 못 따라오게 하는 것, 그것은 미봉책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1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상대를 다 쳐 죽이고 내가 1등할 수도 있고, 상대보다도 반걸음 앞에 가서 1등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뒤에 오는 놈 다 발 걸고 앞에 가는 놈 발목 잡아서 이제 내가 1등 하겠다는 건데, 그건 엄청난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해야 되는 것은 정말 대국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역사의 법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반걸음 앞에 나가는 전략. 그래서 그 세미컨덕터, 네. 반도체가 아니고 슈퍼컨덕터로 가서 뒤를 못 쫓아오게 하든지, 컴퓨팅이 아니라 이게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팅으로 가든지, 이게 미국이 뒤에 후발자를 완벽하게 이제 따돌리는 방법이지, 지금 뭐 14나노, 7나노, 5나노 장비를 규제하고 기술을 규제하면, 그러면 그게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악심 먹고 개발을 하면 그게 오히려 그런 생각, 우리는 절대 못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그 기업이나 나라가 오히려 더 이것을 기간을 땡겨버리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뭐 전략이,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타당하지만 산업의 전반적인 트렌드나 이제 역사를 놓고 보면 저것이 일종의 자충수. 그래서 그렇게 뒤에 오는 놈 발걸어서 그것을 자초시키거나 죽여버리면 좋은데, 네. 그게 죽이는 건 아니고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내성만 더 기르고 집중력만 더 기르게 하면 그것이 독이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